요즘 길거리 음식인 탕후루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2023년 8월 이후 갑자기 한국에서 대유행 중인데요. 특히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간식으로 유행을 타면서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는 2월까지만 해도 전국에 50여 개의 점포가 있었지만 5개월 만에 300여 개 점포가 개점하기도 했고 지금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 정보에 따르면 탕후루는 냉동 간편 조리식품 부문에서 10대가 가장 많이 검색한 식품으로 꼽혔습니다. 조시팔의 잡지식. 번화가나 축제거리에서 간혹 볼 수 있었던 탕후루는 SNS와 유튜브에서 만들기, 먹방, SNMR 등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1020 세대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10대, 20대의 활동량이 많은 SNS에서는 마라탕후루, 탕천민국, 식후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탕후루의 인기는 뜨거워졌는데요. 탕후루는 원래 산사나무 열매나 작은 과일 등을 꼬치에 꿰은 뒤에 설탕과 물엿을 입혀 만드는 중국의 과자입니다. 경우에 따라 참깨 등을 곁들이기도 하며 말리지 않고 얼려서 만들 경우에는 빈탕후루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빈탕후루 방식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탕이나 당미를 굳혀 만드는 사탕을 토피라 하며 토피에 작은 과일이나 견과류 등을 넣어 먹는 간식은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캔디 애플이 있습니다. 탕후루는 이른 시기에 등장한 토피형 사탕의 일종으로 늦어도 5대 19 시대부터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요즘 탕후루가 인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탕후루는 꽤 오랜 역사를 지닌 간식인데요. 유행을 타지 않을 뿐 사실 국내에 들어온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탕후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공식 문헌은 없습니다. 다만 탕후루와 관련해 전해지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2세기 말 옛 중국 남송 시절 이야기입니다. 남송 황제 광종의 애처 황기비는 원인 모를 병을 앓았는데요. 이때 황기비의 진료를 받은 한 의사가 설탕물에 끓인 산사나무 열매를 먹게 했더니 황기비의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황실의 비약이 민간에 전해지며 지금의 탕후루로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3세기 중반에 쓰인 문헌의 고급 간식으로 탕후루가 등장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탕후루가 800년도 더 된 간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0년 전 중국에서 약으로 여겨졌던 탕후루는 한국으로 건너와 이제는 인기 간식이 된 셈이죠. 옛 중국 사람들도 탕후루의 인기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다양한 과일이 유통되는 현대에는 딸기, 포도, 감귤이나 키위, 샤인머스켓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가지각색의 탕후루를 접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식품 공장에서 대량 제조되기도 하며 탕후루 전용 기계도 여러 개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매우 흔한 길거리 음식으로 초등학생들이 학교할 시간에 학교 앞에 탕후루 장수가 귀신같이 나타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전부터 인천 차이나타운 등에서 중국 간식으로 탕후루를 팔았다고 합니다. 2018년경에 한번 수제 탕후루가 잠시 유행을 했었고 2020년대 들어서는 일반 번화가에서 꽤 보였습니다. 왕가탕후루 또는 하이루탕후루, 황후탕후루, 대단한 탕후루라는 프랜차이즈도 전국에 있습니다. 일부 마라탕집에서 내놓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하나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탕후루는 당분이 굉장히 많은 간식인데요. 과일 자체도 이미 당분, 그것도 흡수가 빠른 단당류인 과당이 많은 음식입니다. 거기에다 설탕과 물엿 같은 당덩어리로 덤벅을 했으니 당연히 건강에 이로울 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 후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다음과 같은 당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총 당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g 이하고요. 당은 과일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천연당과 조리 때 첨가하는 설탕, 꿀, 시럽 등의 첨가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첨가당은 하루 25g 이하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보통 탕후루 한 개에는 설탕 10에서 25g이 들어있다고 해요. 다음은 탕후루 종류별 당분 함유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제일 당분이 높은 블랙사파이어 탕후루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을 섭취하게 되고 첨가당은 하루 섭취량을 완전히 섭취하게 되는 셈이죠. 저 조시팔은 탕후루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영상을 만들다가 너무 궁금해서 직접 탕후루를 먹어보러 갔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귤하고 샤인머스켓을 추천해줬는데요. 4,000원짜리 샤인머스켓을 한번 사 먹어봤습니다. 진짜 미친듯이 달고 제 입에는 맛이 너무 없더라고요. 샤인머스켓 맛만 그런가 해서 귤맛도 한번 사 먹어봤는데요. 저는 탕후루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귤은 그래도 좀 더 먹을만 했는데요. 이렇게 종이컵을 위로 올리면서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분으로 이루어진 설탕 과일 덩어리인 탕후루의 과다 섭취는 곧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빈말로도 절대 좋다고 할 수 없는 식품입니다. 당연하게도 다양한 과일이 주 재료라는 이유만으로 샐러드 대용이나 건강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며 따라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자제하고 자주 먹지 않도록 하는 인식을 갖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과일은 식단을 짤 때 당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낭낭하게 챙겨 먹는 건 영양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합니다. 몇몇 탕후루 업계 사람들은 355ml 뚱캔 하나당 당류 38g이 들어간 콜라나 사이다 등 다른 단제품을 봤을 때 탕후루가 당류 함량이 크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참고로 코카콜라는 100ml당 10.8g의 첨가당이 들어가는데요. 전문가들은 똑같이 콜라나 사이다의 단제품도 조심해야 하며 여전히 과도한 당 섭취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아동 청소년
청소년기 때의 입맛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단맛을 자주 노출이 된다면 여기에 길들여져 성인기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며 가급적 단식품 섭취는 줄이는 게 낫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당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당 섭취가 많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면서 당뇨 등 여러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오 교수의 입장입니다. 일부 업체가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쓴 제로 탕후루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 역시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허정현 가천대 길병원 영양팀장은 인공 감미료는 장기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탕후루에 대한 정확한 영양 정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 횟수나 양을 조정해 먹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탕후루를 먹은 사람들이 꼬치를 길거리 아무데나 버리면서 주변 상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후루에 설탕 시럽이 떨어지며 바닥이 끈적끈적해지고 팔이나 벌 등 벌레가 꼬여 지저분하다는 토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탕후루를 들고 가게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탕후루존도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10대나 어린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가게들에서 탕후루 출입 금지 공지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탕후루 가게 업주들도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업주들은 주변의 민원을 고려해 쓰레기통을 마련하고 매장 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달라는 안내문을 붙이며 쓰레기 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이 포장을 해가는 상황이어서 한계가 분명하다고는 합니다. 사실 이런 탕후루 문제의 본질은 시민 의식인 것 같은데요. 가게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좀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구매한 사람들이 끝까지 쓰레기를 안전히 처리해야 해결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조시팔의 잡지식의 조시팔이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디오스! 조시팔의 잡지식